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홍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은 3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이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 정도, 혼인관계 및 혼인기간, 그리고 상간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다 다른데요. 최소 금액은 한 500만 원, 그리고 최대 금액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됐던 사건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20억도 인정이 됐잖아요. 하지만 재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이고요. 통상적으로는 3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5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24년에 위자료가 2억 원까지 인정된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상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거의 끝납니다. 그렇지만 많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소송 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판부의 사정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소송을 하는 중에 증거 확보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한다든지 금융거래 제출명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각종 신청을 하고 회신을 받게 된다면 재판 기간이 길어지겠죠.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증거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등 여러 방법이 있겠죠. 이런 객관적인 증거로 제3자가 봤을 때도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일자가 나오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날짜가 나오지 않으면 부정행위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나오도록, 그리고 날짜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 유부남인지 몰랐다, 또는 돌싱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나는 돌싱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봤는데 아내 지금 없어? 이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확실하겠죠. 카카오톡 프사에 만약에 배우자가 자녀랑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 요 정도로는 증거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이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수집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하시는데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앞에 했던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는 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만난다, 이러면은 새로운 부정행위를 또다시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 앞으로는 나의 배우자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은 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의 조항을 넣어서
따라서 조정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사건 중에는 그렇게 위약벌 조항이 있는데도 계속 만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위자료가 5억 원까지 계산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법원에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2억 3천만 원인가 인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카톡 한 번 100만 원, 문자 한 번 100만 원. 그래서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일 100만 원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이 좀 다양하죠. 네, 찾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통상은 찾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법을 어기는 선이 아니라면은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상간소송의 자료가 얼마나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약간의 보완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하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찾아간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물을 확 뿌리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조용한 커피숍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서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무나 보고 찾아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부터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는 분을 찾아가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해보고 이 의뢰인은 상간자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찾아가라고 권해드립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간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도과해서 더 이상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다 한다면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인 2027년 11월 정도까지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입증을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정행위라는 것이 내가 뒤늦게 안 거지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손해가 발생한 날을 안 시점이 명확한데 그로부터 3년 1일이 지났다. 그러면 소멸시효 도과로 안 됩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사실 항변사유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항변사유라는 거는 상대방이 주장을 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가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 상대방이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 상간소송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들과 부정행위를 찾아내고 그 상대방을 응징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변호사 홍민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